환자분 3개월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2024년 9월 의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67살. 나는 죽음의 시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라는 것을.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은 죽음을 앞둔 한 남자가 인생을 정리하며 남기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고백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름은 박정호. 1957년생.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은 가난했습니다. 6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의 말단 사원. 월급은 적었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28살에 결혼했습니다. 맞선으로 만난 아내. 처음엔 사랑보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랑이 되었습니다. 30살에 처사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처음 안았을 때 그 떨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 33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내 식구. 책임감이 무거워졌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승진도 했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40대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딸의 첫 발표회, 아들의 첫 축구 경기. 대부분 회사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갈게. 항상 미루었습니다. 아내와의 시간, 결혼 20주년, 25주년. 제대로 된 기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빠서 미안해. 그 말뿐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삶, 취미도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만 했습니다. 이게 가장의 책임이야. 그렇게 정당화했습니다. 55살에 퇴직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30년 회사 생활이 끝났습니다. 퇴직 후 몇 년은 공허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보고 산책을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60살이 되었을 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건강하십니다. 안심했습니다. 62살. 작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소화불량, 복통.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65살.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2023년 3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췌장암. 이미 3기였습니다. 수술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뎠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 1년간의 치료. 종양이 줄어들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살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2024년 8월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간과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사기.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3개월, 길어야 6개월.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병원을 나오는 길. 가을 하늘은 너무나 맑았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 가을이 내 마지막 가을이구나.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재발했어. 3개월 남았대.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함께 있을게요. 아이들에게도 알렸습니다. 40대가 된 딸과 아들. 그들도 각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치료 더 받아봐요. 이제 됐어. 아빠는 충분히 살았어. 아들은 말없이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67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인생을 정리하자. 후회 없이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과. 그동안 상처 준 사람들에게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그동안 자주 연락 못해서 미안해. 동생, 그동안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예전 직장 동료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일 때문에 싸웠던 사람, 그때 일로 미안했네. 아니야, 나도 미안했어. 근데 갑자기 왜?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 두 번째 감사.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은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90살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호야, 잘 살았구나.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40년간 고생했어. 고마워.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아니야.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세 번째 정리.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책장에 쌓인 책들, 오랜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옷들, 기부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보험, 은행 통장, 부동산 서류, 아내와 아이들이 찾기 쉽게 유언장도 썼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재산 분배, 장례 방식, 마지막 바람. 네 번째 기록. 내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느낀 것, 생각한 것, 고마웠던 것. 손주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직 어린 손주들. 그들이 자라서 읽을 편지.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할아버지는 너희가 자라는 모습을 다 보지 못할 것 같구나. 하지만 알아다오. 할아버지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착하게 자라렴.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꿈을 가지렴.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다섯 번째 경험.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 40년 결혼 생활 동안 단둘이 간 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진작 이렇게 할 걸.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있잖아요. 석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진짜 행복이었구나. 아이들과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과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습니다.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기에. 여섯 번째 화해. 나 자신과 화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나 자신에게 가혹했습니다.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이 벌지 못했을까? 항상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잘 살았다는 것을.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정호, 수고했어. 잘 살았어. 2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정리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병실 창문으로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저 구름처럼 나도 흘러가는구나. 지난 67년을 돌아봅니다. 후회하는 것들. 첫째,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지 못한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해야 전해집니다. 셋째, 꿈을 추구하지 못한 것. 현실에 치여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넷째, 건강을 소홀히 한 것.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다섯째, 순간순간을 즐기지 못한 것. 항상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나중에 내일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지만 후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한 것들도 많습니다. 첫째, 좋은 가족을 만난 것. 아내, 아이들, 손주들. 그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둘째,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 67년 중 대부분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마지막 몇 년만 아팠을 뿐입니다. 셋째, 평화로운 시대를 살 수 있었던 것. 전쟁도 큰 재난도 겪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넷째,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것.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째,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있었던 것. 갑작스럽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며칠 아니면 몇 주.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작은 것들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살, 창밖의 새소리, 아내의 손길.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어제 손주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6살 손녀. 할아버지, 아파요? 응, 조금 아파. 빨리 나으세요. 고마워, 우리 공주. 손녀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우리 가족 그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고마워. 할아버지가 잘 간직할게. 그 그림을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입니다. 오늘 아침 딸이 왔습니다. 아빠, 오늘 기분 어때요?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하지만 딸의 눈은 붉었습니다.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너 잘 키워서 자랑스럽다. 좋은 엄마가 되어줘서 고맙고. 아빠, 그리고 미안해. 어렸을 때 함께 놀아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빠. 이해해요. 오후에는 아들이 왔습니다. 말수가 적은 아들. 그저 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아, 네 아빠. 너도 잘 컸어.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아빠. 가장으로서 힘들겠지만 잘할 거야. 네, 열심히 할게요. 저녁에는 아내만 남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힘들어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 아픈 거 나는 알아요. 잠시 침묵. 여보, 고마웠어. 저도요. 다음 생에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저도요. 그땐 더 잘할게요. 나도.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 마을. 엄마, 아빠, 형제들 모두 젊었고 건강했습니다. 우리는 마당에서 웃으며 놀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몸의 신호를 느낍니다. 하지만 준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들. 사랑하는 아내에게 40년간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나를 사랑해줘서, 이해해줘서, 참아줘서 고마워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요. 사랑하는 딸에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아빠의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착하고 씩씩하게 자라줘서 자랑스러워. 좋은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 행복하게 살아.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사랑하는 아들에게 늦둥이로 태어나 우리 집에 기쁨을 줬지. 조용하지만 따뜻한 아들. 항상 믿음직스러웠어. 좋은 아빠가 되어줘서 고마워. 힘들 때도 있겠지만 잘 해낼 거야. 아빠가 하늘에서 응원할게.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할아버지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단다. 비록 오래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하늘의 별이 되어 너희를 지켜볼게. 착하게 자라렴. 할아버지를 가끔 생각해 주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삶은 짧습니다. 67년을 살았지만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러니 후회 없이 사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오늘, 지금 미루지 마세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순간들이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건강을 챙기세요. 건강할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순간을 즐기세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꿈을 추구하세요.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세요. 나중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용서하세요.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을 해칩니다. 용서하고 놓아주세요. 감사하세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나는 곧 떠납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사랑했고 사랑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편히 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한 분의 육성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